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9포인트 상승한 3090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7천만 주 거래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개인이 5,7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70 매도, 기관이 6,000 매수했는데요.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4,500 매수, 투신사가 546 매수, 연기금이 312 매수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동향 보겠습니다. 의약품하고 증권사 가장 크게 올랐고요. 통신주하고 건설주, 그리고 운송장비, 기계 이렇게 올랐습니다. 반면 화학주하고 의료정밀, 그리고 은행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대부분 빨개요.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카카오 올랐고요. 삼성 SDI 오늘도 오른 거 봐서는 신고점 뚫었나요? 뚫었을 것 같아요. LG화학이 오늘 11% 빠지고요. 그리고 LG전자가 빠지고 또 LG가 빠졌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LG그룹 내 무슨 일 있나 하고 봤더니 저 LG화학이 GM 전기차로부터 리콜 당했다고 그러네요. 아마 오늘 하루 정도면 악재는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을 보니 셀트리온이 크게 올라서 다행입니다. 현대모비스 웬일입니까? 올랐고, SK텔레콤 상승했고, SK가 상승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한항공, 운수창고가 좀 올랐죠?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올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페노션, 유한양행 올랐고요. 한진칼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 올랐고 쭉 한번 훑어봤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에서 한 90개 오르고 한 85개 오르고 15개 정도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량 상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수는 없이 실제 거래량만 쭉 수반됐는데요. 삼성전자 600원 상승했고요. 거래량 많이 수반됐습니다. 아마 기관들끼리 서로 치고받거니 했겠죠.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국제약품이 오늘 거의 상한가 쳤고요. 가격대가 SK하이닉스 소폭 상승 10만원짜리가 있고 역시 오늘도 만원짜리 이하 저가주들이 눈에 좀 많이 띄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 매수에 이어서 중가주들이 간혹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고가주는 이제 셀트리온이 고가주라고 봐야 되겠죠. 10만원 넘었으니까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 금융 코너인데요. 해외 증시를 보니 오늘 중국도 1.45포인트, 일본도 1.78, 홍콩 1.05, 대만이 2.45 다들 크게 올랐어요. 러시아까지 1.25% 올랐는데 한국만 1% 이상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제일 약해 보이죠? 지금 이 나라 중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만 이렇게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럽 증시는 강보합이죠. 독일은 0.03, 영국은 0.39% 쭉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군요. 이런 양세. 아마도 유럽 증시 좋으면 오늘도 미국 증시는 좋을 걸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못 받는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프간 난민 거부 이런 기사가 또 눈에 띄는군요. 그냥 보여서 읽어드린 겁니다. 시장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갔다 막판에 밀렸어요. 밀린 거요? 좋지 않습니다. 안 밀렸어야 되는데 막판에 물량을 좀 받았어요.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막판에 조금 물량 내놓은 것 같고요.
뭐 외국인도 소폭 물량 내둔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 보이자 그 물량을 개인이 오늘 떠맡은 것 같습니다. 막판에 판 거, 막판에 물량 받은 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 봤고요. 이제 해외 차트 다시 전일 다우존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좋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이겠죠? 크게 하락하다가 원래 만나가지고 또 양선, 그래서 또 샛별령이에요. 아마 오늘 저녁 파란선 21선, 5일선, 11선을 모두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미국 증시 주가 61선을 살짝 닫고요. 올라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좋아요.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좋은데 한국 증시만 막판에 좀 물량 받았어요. 외국인이 강하게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미국 증시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증시에는 좀 매도 우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 괜찮죠? 목요일날 위에 꼬리 달고 긴 장대 양선, 이거는 다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표시거든요. 60일선 닫고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고, 긴 장대 양선, 오늘은 이제 요 21선, 5일선, 21선, 11선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미국 증시 좋아요. 다 봤죠? 이제 우리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거의 뭐 열흘 정도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좀 반등 하나 했는데, 장중에 흔들리면서 반등 하나 했는데 막판에 조금 물량 받고 끝난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한국 증시만 왜 이렇게 약할까요? 아까 해외 증시 봤지만 아시아 증시 다 좋은데, 가끔 저도 이제 이게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 뭐 증시 약한 게 뭐 환율 탓하는 그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기자 제가 그 프로필은 보지 않았는데 좀 무식한 애예요. 그냥 무식하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니까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쵸? 이렇게 팔았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알이 먼저 닭이 먼저 났는데 외국인들이 팔았으니까, 팔고 떠나니까 환율이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공부 안 하는, 주가 빠지는 원인을 환율에 갖다 붙이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락하게 된 원인은요, 7월 달부터 외국인 매도율이 계속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때부터 코로나가 지금 1000명, 1500명, 뭐 2000명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최근에 2000명까지 쭉 올랐었고요. K방역 실패하면서 한국 경제 혹시 흔들리는 거 아니겠니? 외국인들 건수를 찾다가 코로나로 K방역, 물론 일본에 뭐 2만 몇 명, 일본은 그러려니 하겠죠. 네. 그러려니 하니까 무시하면 좋은데, 한국은 K방역, 경제 제일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고, 코로나, 이때부터 코로나가 왜 번성했나요? 다 원인 아시잖아요. 서울과 부산 있는 규제 다 풀어버리고 잘 나가는 K방역, 반문화 경제 살리겠다고 규제 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젊은이들 코로나 걸릴 거,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짓거리 한 놈들이 있잖아요. 네, 서울과 저 부산 타이밍이 비슷하게, 뭐 한국 경제 결과적으로는 경제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증권시장 외국인들한테 괜히 빌밀만 잡히고. 가장 원인은 코로나예요. 경제 주가 살아나려면요, 결국 코로나가 잡혀야 됩니다. 코로나 잡히지 않으면 외국인 매도 우위는 더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주식 빠진다고 욕하고 싶으면요, 그 규제 푼 놈들한테 욕하면 돼요. 그 기자들 뭐 환율 가지고 오늘하는 것들은 그냥 공부 안 하는 무식한 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는 제가 조금 더 잘 알아요. 제 전공이 재무관리거든요. 재무관리 중에서도 투자론이에요. 걔네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원인은 코로나.
코로나가 좀 잡히면 이 시장 하락세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K방역을 깨트린다는 얘기는 국민들 건강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결국 타겟팅이 젊은이들 아니겠어요? 국민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은 천벌 받아야죠. 기자들이야 그거 모르겠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겠죠. 한국 경제는 어차피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K방역입니다. 코로나가 잡혀야 이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다 같이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같이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마지막에 물량받고 한 20포인트가 3100 고점이 3111포인트죠. 3090으로 끝났으니까 고점 대비 21포인트가 쭉 밀렸어요. 마지막에 올라붙였으면 참 좋은데 이 장대 양선에 맞먹는 장대 음선에 맞먹는 양선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량 받아가지고 좋지가 않아요. 근데 좋게 본다면 긴 장대 음선 다음에 원래죠. 이걸 좋게 풀이한다면 우리가 이제 잉태형 올라가다가 발생한 잉태형은 출산에 대한 어떤 그 고통으로 보는 것이고, 잉태형은 어떤 하락하다가 발생한 잉태형은 출산에 대한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산에 대한 기쁨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나름대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까지 95까지 내려갔었죠. 이 격도가.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했으니까요. 96.45. 일반적으로 바닥 찍고 올라가게 되면 11선까지 오든지 21선까지 오든지 가겠죠? 그럼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 뭐 3150 또는 뭐 3200 가까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5일선 닫고 계속 5일선 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뭔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일까지 돌아서 가지고요 5일선을 돌파하는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완만하게 하락한 게 아니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좋게 보면 급락 후에 급반등이고요. 급락했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빠지겠다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일 5일선 돌아서 올라간다면 급락했다는 급반등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자율반등인데 좀 강한 반등 11선까지 나올지 21선까지 나올지 마음 같아서는 이 21선 3200 가까이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안정되기 전까지 외국인은 매수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게다가 이제 우리 증권사, 투신사 얘네들은 사실 믿음이 안 가는 애들이거든요. 사는 만큼도 팔고 파는 만큼도 사는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서 썩 믿음은 안 가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돼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비밀을 안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집니다. 코로나 하여간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이 잘 나가던 증시 코로나 번창하면서 타이밍이 비슷하죠. 쟤도 풀어놓고 코로나 번성시켜놓고 사라졌다가 며칠 전에 나와서 뭐 백신 대삭 햇소리 하더니 사라졌다가 어젠가 오늘 보니까 또 뭐 재개발 풀겠다고요? 결국은 콩가루인가요? 관심은? 코로나 잡을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향방은 제가 보기엔 코로나가 향방이 아니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뭐 3,000은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이 3,000 깨면 더 이상 해답은 없습니다. 3,000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3,000을 깨면 안 되는 이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3,000을 깨버리면 밑이 받쳐줄 게 없어요. 받쳐줄 게 없기 때문에 슬픈 거죠. 3,000을 깨지 않고 가주길 바랄 뿐입니다. 전반적인 모양이 좋지는 않아요. 이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모양은 좋지 않기 때문에 3,000까지는 우리가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좀 벌면서 코로나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해답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주말 잘 쉬셨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6월달, 7월달 대한민국 경기는 너무 좋고요. 올 가을에도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걸로 외양 보이고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시장은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예요. 종합주가에서는 비슷하죠. 긴 음선이 또르륵 나왔다가 오늘 살짝 그래서 거래량 증가했어요. 장대 음선 맞았는데 거래량 증가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쭉쭉 저가 매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좋게 보면 20만원 깨지 않고 긴 장대 음선에 이어서 짧은 양선 역시나 이것도 혹시 잉태형이 아니겠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폭 반등, 자율 반등이 나오면 11선까지 갈까 21선까지 갈까 그 정도. 지금 하락했다 급반등은 큰 기대하기 힘들고요. 낙폭 과다에 따른 지난번 7월 달서부터 지금 거의 한 50일 가까이 급락했기 때문에 24만원, 24만 5천원서부터 20만원까지 급락했기 때문에 한 15% 빠졌잖아요. 급락에 따른 자율반등 정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게 11선이냐 21선이냐 이 정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언제 들어서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잡혀야 외국인들이 매도와의 빌미를 없애지 않겠냐라고 싶어집니다. 몇몇 기자들 뭐 환율 운운하는데 지들이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는 걸 왜 몰라요? 코로나 어떤 놈들이 이렇게 야기시켰는지 뻔히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나도 아는데 지들이 모르겠어요. 환율 운운한 놈들은 진짜 무식한 기자들 공부 안 하는 놈들이죠. NC소프트입니다. 그쵸? 그래도 61선 깨지 않고 버텨주기를 큰 의미는 없으나 그래도 바닥 다지기 바닥을 좀 다졌으면 좋겠어요. 80만원이면 고점 대비 지금 20%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대 양선 나오면서 장대 거래량과 장대 양선 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겠죠? 이후에서 머물러 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저기 신촌 좀 나갔다 왔어요. 사람도 없고요. 조용하네요. 아직 개학일 안 해서 그런지 학생들도 아직 거리 없고요. 그러니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죠. 지금 뭐 가는 곳마다 다 폭탄 덩어리 아닙니까? 반무대 살리겠다고 반경제 살리겠다고 대낮 경제까지 한 방에 죽여버리는 아주 대단한 능력자들이 있네요. SK 하이닉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기만을 기다려 해봅니다. 이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 뭐 10만원 더 이상 깨지 않고 움직이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뭐 반도체 뭐 가격 운운하는데 뭐 대한민국 반도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겠어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기엔 급등에 따른 조정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연말에는 좀 반도체 시장이 좀 흔들릴지 모르겠으나 내년은 다시 살아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지금 제가 배고프면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든가 힘이 안 나요. 시간이 됐고 그래가지고 6시 넘어서고 있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하려다 보니 좀 힘이 좀 딸리네요. 그러려니 하고 혹시 불편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십시오. LG 디스플레이는 다 뜨는데 반등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뭐 바닥 찍고 보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모양은 참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곤 싶었으나 오늘 LG그룹주가 LG화학이 빠지다 보니 GM으로부터 전기차 리콜 다겠다고 한 거 보니 거기다 좀 충격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그룹주가 오늘 모두 충격받았는데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면 LG화학이 하한가를 쳤어야 되는데 하한가 치지 않았잖아요. 큰 걱정 그런 건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LG화학이 GM에만 물건 납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고요.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해서 2% 상승했군요. 23만 8천 원입니까? 네. 바닥 확인하고 버텼으면 좋은 거겠죠? 21선까지는 좀 제대로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나름대로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 정도 26만원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26만원 사이에 두고 플러스 2칸 마이너스 2칸 요 사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칭축 같죠? 오르락 내리락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요. SK그룹이라든가 LG그룹이라든가 현대그룹이라든가 삼성그룹이라든가 다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과거의 그 찌질이 기업들이 아니라요. 다 세계적인 대표 기업들입니다. 다 첨단을 달리는 주식들이고요. 올해 순이익도 다 엄청 많이 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잠잠해지고 그건 이제 코로나가 잡혀야 되는 거겠죠. 잠잠해지고 그리고 여름 장세 지나고 나면 다 가격은 회복될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주가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오늘 LG전자도 빠질 놈은 아닌데 아마 LG화학에 대한 충격을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LG전자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올해 실적 좋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빠지면서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죠. 네, 자기들끼리 줍줍한 것 같아요. 내일은 반등하겠죠. 네. 빠지려면 이렇게 급락해 보이면 또 급반등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LG화학 그런 외부적인 충격은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혹시라도 내일 밀리면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분간 전혀 사지 마십시오. 참. 또 댓글 중에 또 이렇게 디스 자아 비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초보자잖아요. 저 87년부터 이 시장 들어온 사람이에요. 지금 34년 됐어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주식 모르고요. 그 대신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죠. 설명하는 거 듣고 공부하시고 그 주식 관련 책도 좀 구입하시고 제가 밑에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캔들 차트 그리고 또 이론 다 올려놨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공부하고 나서 설명을 들어야 이게 그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때 고점에서 고가 매도하고 사지 말라 한 이유를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알았다는 하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속 뒤집어지죠. 여러분도 미리 아셔야죠. 고가에서 여러분께 분할 매도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매도하는 말은 못하죠. 저는 지금은 그냥 관망하세요. 저기 9월 한 추석 때까지는 이러려니 하고 빠지지 않고 행보만 해주면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옆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번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한번 축 처질 수도 있어요. 처지면 이 높이만큼 툭 내려오거든요. 그럼 한 47,500원, 46,000원까지도 올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이 정도. 또는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찬바람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 따지고. 그러게 시장이에요. 기아입니다. 기아. 오늘 자동차가 괜찮지 않았나요? 0.76인가요? 올라도 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뭐 하락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직전 저점만 깨지 않고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똘똘하네요. 네. 역시나 해도 뭐 6월달 본격적으로 7월달부터 빠졌죠? 결국 외국인 매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팔아가지고 팔면 원화가 생기잖아요. 원화 가지고 달러 바꿔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가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원화가 생기잖아요. 원화 팔아가지고 달러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는 적어지고 원화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무식한 기자들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무식한 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르면 공부해야죠. 특히 경제부 기자라면. 삼성전자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HMM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요.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가 봐야 되겠죠. 하나솔루션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때도 한번 속았고 또 속았는데 글쎄요 21선까지 갈까요? 이격이 얼마 91까지 왔으면 많이 밀린 거예요. 이때도 90까지 왔죠? 91까지 왔죠? 왔다가 돌아선 거죠? 그래도 여기 39,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겠네요. 39,000원까지 21선까지. 이때도 90까지 왔다가 100까지 근접했죠? 100 가까이 91까지 왔으니까 100 가까이 근접하겠죠? 그러면 39,000원까지는 반등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빠질 때 출렁출렁 빠지잖아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쭉 빠지면 반등이라도 하는데 이게 계단식 출렁출렁 빠지면요 팔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도 제대로 올라가려면 21선을 상향 돌파해야 되겠죠. 올라갈 때는 뭐 21선 일시적으로 깼지만 결국 61선 지선 받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빠진 건 워낙 안 좋게 빠지니까 21선 계속 저항받고 빠져버리잖아요. 그 차트 이런 걸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 그럼 21선을 돌파해야죠. 2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야 저항선 돌파했구나, 단기 매수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건설주 1.45%인데 오늘 원래를 크게 보여줬군요. 단기 바닥이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이때 바닥이 왜 뜹니까? 오늘 바닥이 48,150원, 48,250원. 네, 살짝 저점 높여놨군요. 돌았을까요? 52,000원까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52,000원까지. 얘도 결국 모양은 좋은 모양이 아니죠. 네,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52,000원까지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사요? 21선 돌파한 다음에 사야죠. 최소한 11선, 21선. 그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21선까지 왔을 때는 일부 매도하는 게 낫겠죠. 다 팔지 마시고요. 일부라고 해서 일부. GS건설도 추세는 이때부터 이탈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빠진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야금 잘 가더니 오늘 갑자기 이렇게 웬일이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한 칼에 빼버리는군요. 장대 거래량 이루어지고 앞으로 최소한 한 달간은 이제 80만원에서 85만원 사이에서 머물 것 같네요. 받은 충격이 크네요. 하락은 뭐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겠지만 또 급반등하기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빠질 때 장대 거래, 장대 음선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시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겠죠. 요거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이때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정도는 요 80만원, 네, 80만원, 85만원 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두고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잘 가다가 쟤들은 알고 있었나요? 왜 그러죠? 삼성 SD 오늘 뭐 16,000원 얼마 올랐었는데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할 만큼 오르진 않았군요. 그동안 며칠간 빠지다 보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뭐 직전 고점 언제라면 또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셀트리온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공매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래량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 이 거래량 장대 거래량 나온 거 봐서는 29만원 돌파하려는 모양새죠. 또 속으면 또 안 되나요? 두 번째니까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모비스인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바닥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면서 시간만 좀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028-260입니다) 삼성물산이에요. 네, 뭐 큰 의미는 없죠. 음선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다, 여. 하루 반등하고 한 10개 하락하고 살짝 반등했군요. 삼성물산은 뭔가 지금 삼성그룹 내 회계장부에서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건입니까? 좀 이정이 나왔으니까요. 삼성이 좀 국민의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에 좀 자부심을 갖도록 경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 가지고 본인 호주머니 그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도 네, 너무 국민의 기업 탐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꼴통들이 탐내잖아요. 대한항공입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네, 급락했다는 급반등이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장악형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악형.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신호로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항아솔루션 아까 있었죠?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잘 버티네요. 네. 이 정도면 뭉쳤죠? 또 소폭 한번 또 반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티면요, 종합주가에서 그만큼 견인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뭐라도 안 빠지면서 종합주가에서 받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보합인가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얘도 이격이 89까지 왔으면 반등은 나올 텐데 이 장대 음선을 만회하려면 장대 양선이 나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장대 음선 다음에 지금 까마귀 두 마리가 날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장대 양선 한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 하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밀리진 않겠죠? 이러고 나서 한번 반등 나오겠죠?
그 반등이 11선까지 나올지 21선까지 나올지.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자율 반등이에요.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고 자율 반등. 많이 보면 이 정도까지겠죠. 이 정도. 직점 저점 있는 이 가격대까지겠죠. 거의 뭐 49,500원 5만원 사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 가격대입니다. 통신 3인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에요. 일단 30만원 정도를 일단 단기 반등 시점으로 21선 근접하죠. 이 정도 뭐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현재로 봐서는 낙폭에 따른 자율 반동을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원래 20선 돌파해서 뭐 32만원까지 간다면 새로운 추세로 봐야 되겠고, 일단 21선 깨기 전까지는,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근데 거량이 최근에 증기 때문에 큰 기대는 가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자율 반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장이 돌아서지 않는데 SK텔레콤만 뭐 돌아서는 일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항상 그 분할 매도예요. 뭐 성질 난다고 다 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나마 KT는 잘 버티고 있네요. 종합주가에서처럼 긴 장대 음선과 살짝 작은 양선, 잉태형이거든요. 잉태형. 아마 33,000원 내지 그 이상 한번 돌파 시도 나오지 않을까요? 21선까지 한번 또 자율 반등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버 3 보겠습니다. 소폭 돌았을까요? 돌아선 다음에 11선과 21선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현재 11선이 14,200원이고요. 21선이 14,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뭐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이 정도. 네. 11선이 아니면 21선 정도 일단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돌아서는 거는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보니까 현대중공업 지주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26) 7250 1.18%군요. 크게 오른 게 아니라 긴 장대 음선 다음에 까마귀 2마리, 파란 까마귀, 빨간 까마귀, 얘도 뭐 한 반등은 나오겠네요. 네. 11선 아니면 21선이냐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율 반동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미포조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가요? 까마귀는 아니지만 긴 장대 음선 다음에 쪼르륵 나타나고 반등이죠. 11선까지 왔는데 21선까지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 78,900원까지 거의 8만원 언저리, 79,000원 언저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욕심일까요? 뭘 또 보는 게 좋을까요? 전일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는지 이제 종목 문의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요. 현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왔다 갔다 뭐 3,000원 깨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3,000원 깨면 이 시장 없어요. 앞으로 2년간 시장 없어요. 그러니까 3,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걸로 판단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제가 보는 판단에는 코로나예요. 그 외에는 다른 빌미가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 가지고 지금 빌미 건수 잡을 일은 전혀 없고요. 네, 코로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빠지는 것에서는 저 코로나, 그 제도 다 풀어준 놈, 그 놈들 잘못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이고요. 또 뭐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주시고, 뭐 이상입니다. 좀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편한 마음 되시고요. 지금 또 오늘 저녁 다우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저녁 좀 먹어야 되겠어요.